일단 여야 공통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지 승리를 하느냐에 대한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의 경우 지금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전제했다가 또 약간 잡음이 있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장동혁 대표가 구상했던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민주당은 이 플러스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이 플러스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특검을 고리로 연대를 모색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다시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반농담이지만은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에서 탄핵 이후에 전국에서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 그런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 제가 알고 왜 그 판에 들어가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민주당은 플러스, 국민의힘은 플러스가 좀 힘들 것 같다. 그 얘기가 지금 민주당은 뭐 합당에 대한 잡음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합치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가 그 판에 왜 들어가냐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앞두고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뭔가 좀 전망이 좋지가 않아 보여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많은 비판 여론이 있긴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근 10% 정도를 네.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꼭 필요한 하나의 연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제 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변수라는 거는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네.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그리고 국민들, 결국엔 국민들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장동혁 대표가 연설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민만 바라보겠다. 네. 그럼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러면 태세 전환이에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전환길 씨가 매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 아, 그래요? 네. 어떤 계기요?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진짜 절연을 하면 네. 장동혁 대표는 태세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로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다시는 뭐 아까 전환길 씨라는 분은 한 번밖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한 번 손잡으면 계속 손잡아야 되는 무슨 악마도 아니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본인이 손을 절연하겠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네. 그래서 저는 전환길 씨가 이왕이면 말 꺼내신 김에 네. 장동혁 대표를 절연하시고 네. 장동혁 대표는 그 계기를 통해서 중도 확장, 진정한 중도 확장, 네.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행동에 음. 돌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오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도 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 교실로 정치화가 옮겨가는 게 걱정된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 뭐 확장의 시도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의 갈등은 뭐 지금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나오면서 정성국 의원한테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을 모욕을 주길래 나도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지.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정성국 의원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서 와, 우리 국회의원의 자세가 위세가 대단하구나 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느꼈네요. 조광환 최고위원이 나올 때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임마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 감정이 너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우자는 거잖아. 나가서 저도 항의를 했죠.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막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왔다 이런 정도죠. 이틀 전 국민의힘 의총에서 속된 말로 이 야인마 논란, 이 말을 했냐 안 했냐를 두고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이 SNS를 통해서 그 2차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참전을 하면서 장외 갈등이 더욱 불붙고 있습니다. 본질과는 좀 멀어진 엉뚱한 논란으로 지금 번지는 게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조간신문 일각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본질을 떠난 논란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만큼 당내에 갈등이 심하다.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홀로 광야에 서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점점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됐던 무소속 출마가 오히려 더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판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네. 이걸 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그 성일종 의원이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누구 비유대로 퇴학시켜놓고 너는 검정고시도 보지 마 이런 거예요?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한 대표께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일단 국회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지도지사라는 그런 자리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가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겁니다. 저도 그리고 그때 원외였으니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씨 내가 배지가 없어서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바로 다음번 보궐에서 당선돼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상대 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활로가 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궐선거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성정, 뭔가 도전적인 성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도전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판을 튕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 데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충청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오히려 민주당의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세력이 하나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을 이기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영남 지역인데 네. 이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되라고 아마 이 후보를 안 낼 것 같습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국민의힘 역시도 후보를 낼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에 어부지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되는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뭐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구 통합지사가 나가게 돼서 그 빈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서 보수의 본진에서 제대로 된 이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제가 볼 땐 대구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의 성정 가지고 과연 도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네. 뭐 출마와 관련해서는 미리 얘기하는 게 손해겠죠. 끝까지 감췄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나갈지, 출마할지 여부를 밝힐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